일회용 마스크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의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가 넷플릭스 3월 3일 공개 예정인 다큐멘터리 8부작 나는 신이다 방송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로리 라이트푼 미국 시카고 시장이 흑인 유권자들에게 나를 안 뽑을 거면 차라리 투표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례적인 겨울 폭풍으로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홍수와 산사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회용 마스크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정성평가연구소 인체유해인자 흡입독성연구단은 지난 25일 전북대 김범석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헤럴드 경제를 비롯한 국내 유수 언론이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가 아니라 쓰고 버린 마스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 즉 폐기된 플라스틱이 광산화, 풍화, 자외선 등과 같은 물리적인 힘에 따라 미세한 입자로 변화한 10억 분의 1m인 1나노미터 크기의 나노플라스틱이 동물의 폐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 것입니다. 나노플라스틱은 대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흡입을 통해 사람의 폐에 축적되거나 폐포까지 도달해 천식, 폐, 섬유화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용이 일상화된 일회용 마스크의 주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으로 된 나노플라스틱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나노플라스틱을 실험동물 기도에 서서히 떨어뜨려 폐 손상 여부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폐에서 염증성 손상이 유발되고 호중구성 염증 반응도 관찰됐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PP 나노플라스틱을 호흡기에 노출했을 때 폐 손상이 유발되는 구조를 실험동물과 세포주를 통해 입증했다며 PP가 주 원료인 일회용 마스크가 나노플라스틱이 됐을 때 인체 건강과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사용 후 폐기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의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는 히토류 등 일부 금속에 국한되어 오던 자원 민족주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겪으면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화 조짐이 보이는 자원들은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입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여왔던 미국은 이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급망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의 대표 주자인 전기차의 수요 증가로 최근 몇 년간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둘러싼 국가 간 견제도 치열합니다. 멕시코가 국유화를 선언한 리튬은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4배에서 5배 뛰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리튬 수요는 2040년까지 40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이 사활을 걸고 확보전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각종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원물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국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니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유럽 역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원 민족주의 확산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원 민족주의의 가장 큰 우려는 정작 그 자원들이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가 넷플릭스 3월 3일 공개 예정인 다큐멘터리 8부작 나는 신이다 방송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큐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 부른 4명의 인물들과 이들이 일으킨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PD 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시리즈는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으며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과 최초 증언도 담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조성현 PD는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다며 서로 다른 메시아를 만났지만 놀라울 만큼 유사한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조 PD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으로 받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같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로리 라이트풋 미국 시카고 시장이 흑인 유권자들에게 나를 안 뽑을 거면 차라리 투표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시카고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라이트풋 시장이 최근 시카고 남부의 흑인 다수 거주 지역에서 재선 캠페인을 벌이며 이같이 말해 인종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한편 유권자 탄압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트풋 시장은 당시 나를 지지하지 않는 남부 유권자들의 표는 헤이수스 추이 가르시아 또는 폴 발라스에게 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들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게 하려면 차라리 집에 있어라, 투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라이트풋 시장은 실제 선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유세 열기에 취해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선거 경쟁자들은 그의 발언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이트풋 시장은 2019년 선거를 통해 미국 대도시 최초의 동성애 흑인 여성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민 60% 이상이 라이트풋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지지율이 선두권 경쟁 후보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라이트풋 재선 캠프가 현직 시장 지위를 이용 시카고 공립학교 및 시립대학 학생, 교직원을 상대로 9,900여 통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캠페인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례적인 겨울 폭풍으로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홍수와 산사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AP통신 등을 인용해 미국 국립기상청이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 일대 눈보라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온화한 날씨인 이 지역에 눈보라 경보가 내려진 것은 1989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북부와 동부 산악지대에 최대 2.4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랜드마크 할리우드 간판 역시 눈보라를 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겨울 폭풍으로 샌프란시스코의 24일 아침 기온은 1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섭씨 4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서부 해안의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갑작스러운 홍수와 산사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례적인 겨울 날씨는 북극 지방에서 발달한 거대한 저기압이 원인이라고 미국 국립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남하한 북극 기단이 미국 북서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보기 드문 겨울 폭풍을 몰고 온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남동부 지역은 동시에 평소보다 더욱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23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1874년 이후 149년 만에 2월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찬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지만 아직도 우크라 현지에서는 러시아의 대공습 가능성에 삼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기도와 구제, 사랑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기반한 인권단체인 종교자유연구소는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현지 기독교 시설 494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시설 피해 가운데 3분의 1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돕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샬로니 야로슬로프 목사는 러시아 침공으로 삶의 터전인 도네츠크주 클라스노브스크를 떠났습니다. 폴란드 접경 지역이자 우크라 서쪽 도시인 리비우에 정착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야로슬로프 목사는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로 크리스천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재정을 모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합니다. 피난민에게 식품 패키지, 이유식, 유아 기저귀, 위생용품, 옷 등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이렇게 도운 인원만 지난 1년간 1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는 또 지난해 리비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임대 공간에서 어린이 40여 명과 매주 예배를 드리는 한편 동역자들과 함께 조국의 평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